하늘처럼 반짝지근한 지식과 지혜 꿀단지입니다. 누구나 제목은 알지만 아무도 읽지 않는 책을 대신 파헤쳐드립니다. 꼭 읽어야지 해놓고 책에 곰팡이가 필 때까지 읽지 않으셨던 분들을 위해 저희가 대신 책을 떠먹여드리겠습니다. 문돌이와 북돌이 2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저는 소대장이고요. 저는 원생입니다. 네, 저는 책돌이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 책돌님은 어떻게 지내셨나요? 저는 친구가 물어봤어요. 방송 망한 거 아니냐고. 사실 저희가 아직 시작도 안 하지 않았어요. 녹음일 기준으로. 애들이 소식 없다고 말은 그렇게 떠들어놓고서 왜 안 하냐. 도대체 얼마나 떠들어댔길래. 왜 이렇게 뜸들이고 있냐? 언제 도대체 나오냐? 동네방네 떠들고 다녔더니 네네. 원생님은 뭐 별일 없었나요? 저는 뭐 거처를 새롭게 옮기다 보니까 거기서 뭐 멀리 가셨죠. 적응하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돈이 많으세요. 돈이 많고 싶습니다, 여러분. 도와주세요. 적응하느라 정신없는 한 달이었습니다. 네. 성우님 뭐 하고 지내셨어요? 아니 저는 뭐 그냥 평소처럼 잘 지냈죠. 새로운 또 이제 일들을 또 시작하느라. 굉장히 화려한 삶을 살고 계신다는데. 우리 소대장님은 어떤 그늘 이면에 뭐가 있을까요? 궁금해지네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준비한 책 이름하여 공산당 선언. 네, 카를 마르크스의 공산당 선언입니다. 아무도 원하지 않았는데 이 책이 오셨습니다. 저희가 이 책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솔직히 말해서 카를 마르크스 이름은 엄청 많이 들어봤죠. 근데 솔직히 잘 아는 사람은 많이 없죠. 그렇죠. 일단 마르크스가 어느 나라 사람이죠? 독일이었나요? 그렇죠. 네네네. 프로이센에서 이제 태어나서 지금은 이제 독일이죠. 네네. 프로이센이 독일이 된 프로이센, 거예요? 그렇죠. 네네. 옛날이고요. 이제 1818년에 트리어라는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아주 연도가 네, 외우기 쉬워요. 외우기 연가가 쉽네요. 상당히 네. 인상적이네요. 네, 인류 역사에 남길 만한. 근데 이 사람 어떤 의지가 보이는 것 같아요. 연도에서부터. 세상에 대한 의지. 세상의 엿을 날리겠다. 이때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 게 아시다시피 1789년이죠. 이때 그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납니다. 그렇죠. 네,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고 거의 한 30년 뒤에 태어난 셈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마르크스가 태어났을 때 이미 유럽은 혼돈의 도가니였어요. 그렇죠. 네. 사실 프랑스 하면은 뭐 루이 14세, 루이 16세 이렇게 그 엄청 왕권이 강력한 전제군주제의 프랑스 왕국이었죠. 근데 그 왕이 모든 힘을 갖고 있다라는 건가요? 그렇죠. 네네. 왕이 정권을 갖고 있고 굉장히 강력하게 그 힘을 왕과 귀족들만 이제 완전히 독점을 한. 그때 그 제1 신분이 왕이고요. 아니 왕과 귀족이고 제2 신분이 그 종교 지도자고. 성직자죠. 네. 잠시만요. 1신분이 성직자입니다. 성직자예요? 네, 1신분이 성직자고 2신분이 왕이랑 귀족입니다. 귀족이고. 네. 2신분이 왕이랑 네. 귀족이고. 아니요. 2신분은 귀족과 왕족입니다. 네. 업고 이렇게 네. 가는 그림이잖아요. 엄청 유명하죠. 그렇죠. 그러면 3신분이 1신분, 네네. 2신분 없는 건가요, 그게? 네네네. 그렇죠. 이제 3신분이 일반 평민들이죠. 일반 평민. 심지어 노비와 일반 평민의 구분도 없습니다. 그냥 네네. 제3신분입니다. 제3신분. 네. 그게 아마 99%를 차지했을 거예요. 그렇죠. 네. 인구 수로는 그래요? 그렇죠. 네, 인구수는 그런데 어. 부의 정도나 아니면 그 외의 모든 권한은 1, 2신분이 모두 석권하고 있었다라고 하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은 이게 유지가 되겠습니까? 안 되죠. 안 되죠. 네네. 이제 들고 일어난 게 이게 이제 1789년에 프랑스 대혁명입니다. 그 쉽게 말해갖고 제3신분에 똑똑한 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그렇죠. 대구에서 그 사람들이 부르주아라는 계층들인데 그 계층들이 자신들도 권한을 갖고 싶다라고 하면서 뭉쳐서 모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일어나고 한 30년 뒤에 이제 막스가 그럼 태어났다는 겁니까? 네네. 그렇죠. 네네. 네네. 사실 이제 그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고 나면은 이제 왕이 실각을 했죠. 귀족들도 다 쫓겨났죠. 그러면 이제 그 권력의 자리가 비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문제는 이 자리를 이제 채운 국민공회라는 이제 제3신분들의 부르주아들이 만든 거기에 로베스피에르라는 인간백정이라고도 불리죠. 그렇죠. 이름은 들어본 것 같다. 네. 근데 이 사람이 자기와 반대되는 반대파들을 모조리 잡아 죽이면서 숙청하면서 가다 보니까 너무 반발이 커서 오히려 이 사람도 이제 자기도 목이 달리게 되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서로 죽고 죽이고 서로가 왕좌를 차지하기 위해서 좀 굉장히 혼란의 시기가 계속 이어지던 시기였던 거죠. 근데 문제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원하는 게 예전에 왕이 있었을 때는 이렇게 불안정하진 않았는데 라는 생각까지 가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온 게 나폴레옹이죠.
네네, 그렇죠. 네, 나폴레옹이 이제 그 떠오르면서 네. 인기를 많이 얻게 되면서 황제의 자리에 오릅니다. 네네. 어. 그러니까 처음부터 황제의 자리에 오른 건 아니고 그쵸. 이 사람이 전쟁 영웅이에요. 그 혁명이 일어나니까 자기네들도 되게 불안한 거야, 외국 애들도. 그래갖고 연합을 해갖고 쳐들어오거든요. 그게 혁명 전쟁이라는 건데 프랑스로 쳐들어가요. 네. 그때 굉장한 활약을 해가지고 나폴레옹이 어느 정도 인기를 얻었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총재 정부라는 게 세워지고 막 여러 가지 혼란상이 있으니까 그때 쿠데타를 일으켰고 나도 이때 한번 해보자라는 쿠데타를 한번 일으켜가지고 한 게 브리메르 쿠데타라고 합니다. 그 이후에 어느 정도 황제 자리로 점점점 구축해 나가는. 그럼 그런 황제가 부분이 됐다가 있죠. 다시 왕권이 이제 만들어진 그렇죠. 거예요? 네네. 아. 다시 전제 정치로 돌아간 거예요. 아 그렇구나. 네네, 그렇죠. 오. 근데 이 나폴레옹이 왕위에 올랐어도 여전히 다른 유럽 국가들이 프랑스를 호시탐탐 노리니까 오히려 나폴레옹은 반대로 프랑스 군대를 이끌고 전 유럽을 휩쓸어 버립니다. 네네. 아. 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퍼지게 된 사상이 이제 그 라 마르세이즈 네네. 프랑스 이제 국가로 나중에 그 네. 알려지게 된 프랑스의 원래 군가예요. 네네네. 그 원래 이제 시민 혁명군이 이제 진격을 할 때 이제 불렀던 군가인데 그게 지금 현재 프랑스 국가로 선정이 됐거든요. 거기에 마르세유에서 파리까지 아마 진출하는 과정에서의 이야기하는 그 군가일 거예요. 네. 아, 근데 그게 지금 프랑스의 국가라고요. 네, 그거 네. 들으면 애국가가 됩니다. 우리나라 애국가처럼. 네. 굉장히 아. 살벌합니다, 내용이. 네. 아 그렇구나. 적의 피로 모내기를 네, 하잖아요. 네. 그런 걸 아직도 국가로 합니까? 네, 어. 네. 지금도 그렇네. 논란이 좀 많아요. 네, 아, 왜냐면은 오케이. 학교 가면 애들이 그걸 불러야 돼요. 놀라워. 아니, 근데 뭐 일단 그 어떤 그 정신이라는 게 프랑스 군인들이 다른 유럽을 휩쓸 때 명분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 명분이 바로 이거죠. 자유, 평등, 박애. 프랑스 국기의 선새끼를 이루. 그런데 이 나폴레옹이 결국엔 그 유럽을 거의 다 영국이랑 러시아를 빼고 거의 다 지배를 하게 되는데 그렇죠. 이때 전 유럽에 이 이제 공화정이라는 이 개념이 이제 퍼지게 된 겁니다. 네네. 왕이 아니더라도 왕족을 끌어내리고 그냥 일반 시민들도 뭔가 그 정부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 아이디어가 퍼지는 게 되게 역설적이에요. 왜냐하면 나폴레옹은 전제군주잖아요. 그러게. 나폴레옹이 전제군주이고 그걸로 다른 전제군주들을 무너뜨렸는데 전 유럽의 자유평등 박애라는 그런 개념이 퍼지게 되면서 네. 근데 공화정은 뭡니까? 공화정은 지금 현재 이제 대통령제처럼 그 전제군주가 아닌 이제 그 여러 사람이 모여서 만든 이제 강요들이 만든 정부가 나라를 다스리는 형태죠. 왕이 없는 그런 그렇죠. 느낌이죠.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폴레옹이 전 유럽을 휩쓸고 나서 이제 나폴레옹이 마지막엔 패배를 하게 되죠. 아,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나폴레옹이 실각하자 이제 나머지 유럽 사람들이 유럽의 각국의 군주들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이제 이 전후에 엉망이 된 유럽의 뭐 이런 국경이나 이런 그쵸. 다 파괴된 것들을 어떻게 재건할 것인가 그걸 그 결정하게 돼서 모이는 회의가 이제 빈 회의. 빈 회의죠.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렸던 비엔나 회의라고도 하고요. 바로 그 시점이 1815년쯤이에요. 그러니까 마르크스가 태어나기 3년 전입니다. 네. 이 지금 이 혼돈의 시기에 태어난 거죠, 마르크스는. 그러게요. 네. 그래서 마르크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트리어라는 작은 도시에서 태어났는데 지금은 독일이지만 그 당시엔 프로이센 프로이센이었고 지역이었죠. 프랑스랑 굉장히 가까운 도시예요. 네네네. 그래서 맘만 먹으면은 벨기에나 프랑스로 이렇게 넘어올 수 있는 그 지역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 본에서 이제 대학을 나왔고요, 마르크스는. 그 당시에 대학 나온 거면 진짜 지식인입니까? 엄청난 엘리트죠. 그럼요. 아, 얼천할 네. 레트구나. 네. 심지어 그 법학하고 철학을 공부했습니다. 지금은 안 그러는데 독일만 하더라도 2009년인가 그때까지만 해도 대학 졸업하면 석사 줬거든요. 학사가 아니에요. 학사 개념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독일 2009년이면 10몇 년 전이네요. 불과 몇 년 전에 그 고등학교를 지칭하는 단어랑 대학생을 지칭하는 단어가 또 달라요. 그거는 독일, 프랑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구나. 굉장한 엘리트인 거죠. 아, 엘리트였구나. 네네네. 뭐 엘리트였겠지. 엘리트죠. 이런 거 썼으면 뭐 이런 거 썼으면 이 정도 썼으면 뭐. 근데 독일은 심지어 대학 등록금도 엄청 싸지 않습니까? 그쵸. 와, 그 돈을 거의 안 들이고 석사를 딸 수 있는 거네요. 네, 그쵸. 그럼 지금 그때까지란 얘기는 지금은 아니란 얘기겠네요. 지금은 아닐 거예요. 좋은 시절을 갔네. 역시 시절은 역시 위에 분들이 다 해먹고 역시 빨리 태어나야 빨리 돼. 태어나야 그 돼. 시절은 빨리 지나가네. 슬프다. 그 이제 아까 비엔나 회의가 이제 만들어졌다고 했잖아요. 네. 그 이후에 만들어진 게 이제 신성 동맹이라는 겁니다. 네.
여기는 그냥 노는 데예요. 네. 진짜 저희 선생님이 말씀해주는 그냥 노는 데라고. 신성 동맹 뭔 뜻이에요? 뭐. 그러니까 이제 동맹은 이제 말 그대로 동맹인데 국가 간의 네. 동맹인데 신성은 이제 옛날 신성 로마 제국을 이제 그 이어간다는 정신으로 네. 그 이름을 붙였는데 사실상 거기서 신성한 짓은 하나도 안 하죠. 네, 이름만 갖다 붙인 거죠. 네. 그렇구나. 이 시기 소설을 읽잖아요. 그러면 맨날 연애하고 맨날 파티예요. 나 그래갖고 얘들은 맨날 노는 애들밖에 없나 이 생각을 했는데 아마 약간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을까. 그렇구나. 근데 이 마르크스가 그런 상황에서 이제 법학과 철학을 공부를 했는데 이제 본 대학에서 공부하고 베를린 대학에서도 공부를 했어요. 굉장히 수재였죠. 근데 수재인데 대학생 때부터 이력이 장난 아닙니다. 무슨 일이 있는 건데? 아, 운동권이었어요. 운동권. 운동권. 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때부터 피가 흐르는가 보죠. 그렇죠. 그 사회주의라는 망령이 유럽을 이끌고 있을 때였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제 공산주의라는 거는 이제 카르 마르크스가 이제 다시 한번 이제 나중에 재정립을 한 이제 개념을 지금 저희가 공산주의라고 알고 있고 사회주의라고 그쵸, 알고 있는 그쵸. 거지. 그 전에도 있었군요. 네. 마르크스 이전에도 사회주의 운동은 항상 계속 항상 있었습니다. 있었어요. 그렇구나. 네. 저는 마르크스가 만든 줄 알았어요. 워낙 이제 마르크스 하면은 낙과 망치, 네. 예, 공산주의 폭력. 이렇게 떠오르니까. 네. 어. 그래서 그 이 마르크스의 아버지는 네. 마르크스가 법을 공부해서 변호사가 돼서 돈 좀 많이 음. 벌고 안정적으로 살았으면 좋겠는데 얘가 돈 안 되는 이제 법이랑 철학. 철학만 문사철을 이제 판 거죠. 이때도 문성이었나 봐요. 문과 나오면 좀 안 되나 보죠. 아버지가 변호사예요. 아, 아버지가 워낙 유명한 변호사라고 했습니다. 아 네네. 워낙 유명한 네네. 변호사. 네. 그래서 엘리트 코스를 밟으면서 네네. 자란 거죠. 네네. 근데 이제 마르크스가 철학에 몰두를 하면서 음. 이제 그때부터 이제 저술 활동을 시작합니다. 이제 젊었을 때는 맨날 술집에서 이제 맨날 그 시비 붙고 싸우고 이렇게 말썽만 부리다가 이제 조금 이제 정신을 차리기 시작한. 군대 갔다 왔나? 정신 차렸어. 아니, 결혼해서 정신 차렸나? 그럴 수도 있어요. 1841년 그러니까 이제 한 뭐 20살 넘었을 때 그럴 때 이제 데모크리토스와 에피쿠로스의 자연 철학 차이라는 네네. 책을 이제 내는데 박사 이때부터 논문이었죠. 박사 그렇죠. 논문. 네, 박사 논문인데 이것도 베를린대가 아니고 이에나 대학이라는 네네네. 다른 대학에서 이제 받았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대학을 옮겨 다녔어요? 왜냐- 그 학위 장사했던 곳이라 아, 빨리 박사학위 받고 당시에는 싶어가지고. 학위 장사라는 게 네. 있어요. 왜냐면 그게 교수들이 돈이 별로 없었대요. 거기 예나 대학 교수들이 월급도 떼어먹고 그래가지고 이런 원래 라틴어로 논문을 써야 하는데 독일어 논문도 막 받아주고 학위 장사했던 곳이죠. 네네네. 아니, 막상 근데 잘 좋은 대학 다니다가 갑자기 예나 대학을 가가지고. 아 그래도 예나 대학이면 그 당시 대학은 일단 대학만 나오면 대학만 나오면 먹고 들어가는 거구나. 이 사람 박사예요. 그렇지, 박사네. 27살에. 나 원생인데. 진짜. 200년 전이었으면 저희랑 같이 방송 안 합니다. 시대를 잘 타고났어야 되는데. 이렇게 공부해가지고 어디를 가느냐? 언론사를 들어갑니다. 일단 그 언론사에서 일을 하면서 기자 생활도 하고 이제 뭐 편집부에서도 일을 하면서 편집장도 잠깐 하고요. 그쵸, 그쵸. 근데 이제 거기서도 이제 사회주의 관련된 노선을 이제 많이 타기는 하는데 이때까지 그렇게 극렬한 막 그 사회주의자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계속 활동을 하다가 이제 조금씩 사상이 조금씩 이제 바뀌기 시작하는 거죠. 파리로 이주를 합니다. 네네. 네. 네네. 왜냐면 라인 신문이 급진적이라고 폐간당했어요. 이 당시에 폐간은 진짜 너무 비일비재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냥 잘라버린 거죠. 근데 이제 이 파리로 온 게 진짜 중요한 사건이었던 게 여기서 이제 그 영혼의 동반자 엥겔스를 여기서 파리에서 만납니다. 근데 이제 파리에서 엥겔스랑 같이 다니다가 좀 더 이제 빨개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제 이 파리에서 이제 그 자기의 사상을 좀 정립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여기서 좀 많은 영향을 받으면서 변하네요. 그러니까 그 마르크스가 하루 아침에 빨갱이를 태어난 게 아니라 날 때부터 빨리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다양한 경험을 하고 다양한 이제 커리어를 겪으면서 이제 자신의 사상을 정립해서 이제 그 지금 저희가 오늘 다루는 공산당 선언까지 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공산당 선언을 집필한 게 1848년 그러니까 이제 30살이 되던 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책을 쓸 때 이제 공산당 선언이라는 이름을 붙인 이유가 원래는 이제 그 의인 동맹이라고 하죠. 네네네. 예, 그 이제 사회주의 사상가들의 모임인데 거기에 이제 가입을 할 때 의인 동맹이 그 공산주의자 동맹으로 이름을 바꿔요. 네네. 그때 그럼 이제 우리가 이 이름을 공산주의자 동맹으로 바꾸면서 우리의 사상을 세상에 알리자라고 쓴 게 이 공산당 선언입니다. 그렇구나. 네.